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술을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3월 15일 수요일 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의 개딸이냐, 개딸의 이재명이냐. 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절벽 위에 서 있죠. 벼랑 끝에 서 있는데, 이재명을 열렬히 응원하는 개딸들, 개혁의 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극성 지지층이죠. 극성 지지층이 이재명 보호를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SNS 활동도 하고 실제 행동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개딸이 이재명의 통제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개딸이 이재명에게는 결과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설 자리를 잃게 만드는, 아주 좁게 만드는, 그리고 나중에는 설 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계기를 개딸이 마련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일어난 일을 보면 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어제 있었던 일이죠. 당원존 라이브, 당원들과 같이 대화를 나눠보겠다고 당원존 라이브를 만들었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재명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죠. 뭐냐 하면은 본인은 이 열성 지지층들이 자기가 다 통제를 할 수 있고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할 거라고 보고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 그게 그렇게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의 말에 반박을 하고 이재명에게 오히려 훈계를 하는 자, 그런 장면도 어제 몇 가지가 연출됐죠. 간략하게 제가 짚어드리면은, 가령 이런 겁니다. 지금, 어제 오후에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수백 명, 한 200명의 개딸들,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이 참석해서 당원전 라이브를 진행을 했는데, 일부 당원들이 지금 어제 이재명은 수박이원, 수박 색출, 그러니까 배신자 색출, 지금 개딸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의당에 대한 야유, 정의당이 그때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정의당에 대한 야유,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이 칠적에 포함시켰죠. 개딸이 포스터에 칠적, 여기에서 이 두 사람을 포함시킨 데 대해서 이거를 좀 행위를 중단해달라, 이렇게 이재명이 당부를 했습니다. 일종의 지침을 준 거죠.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우리에게 불리하다. 같은 내부에서 싸우면은 우리에게 불리하다. 그렇게 지침을 주려고 했는데, 이 개딸들이 도저히 못 참겠다. 항의도 우리가 못하느냐. 이제 당원이 책임지겠다. 당신은 빠지라는 이야기까지 거의 비슷하게 들리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이 수박 색출, 이것을 두고, 수박은 개딸들이 말하는 배신자죠. 이재명은 이 수박 색출 이렇게 하면은 누가 손해를 입느냐? 민주당 전체, 민주진영 전체가 피해를 입는다. 집안에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제하라 했는데, 그러면서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것 안 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할까봐. 그런데 개딸들이 여기 합니다. 나는 합니다. 이런 대답이 나왔고, 이재명이 다시 누가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는 저요 하고 한 당원이 손도 들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당황한 이재명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또 끝냈는데, 자, 문재인까지 이 칠적 비난 포스터에 칠적을 처단하자. 그 포스터에 문재인까지 등장을 했죠. 여기서 이재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쪽에서 변복시켜서 파견한 사람이 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 누군가 일부러 그것을 올렸다는 거죠. 이 갈등을 일으키려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덮어씌우기를 하는 거죠. 이 문재인의 눈치도 보이고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는 그래서 이재명이 미워지기 시작하면 모든 게 나쁘게 보인다. 자, 이런 것도 좀 자제를 해야 된다 하니까 어떤 여성 참석자가, 그러니까 개딸이죠. 막 울먹이는 목소리로 우리는 피눈물이 난다. 우리도 봐줄 만큼 봐줬다. 봐주고 하는 거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막 분노도 표시를 했는데, 그래서 이재명이 어떻게 할 건데요? 이렇게 물으니까 참석자가 대표님도 힘들면 힘들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랑 똑같이. 일종의 오히려 훈계를 하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어떤 집회에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막 야유를 했죠. 그때 참석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것도, 누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다. 이걸 좀 자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참석자가, 아니, 싫으면 싫다고 표현을 할 줄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다른 참석자도
국민 뜻이다. 왜 못하게 하느냐. 오히려 이재명에게 그렇게 막 항의를 하는 겁니다. 개딸들이 본인의 한 200명 모였는데 그중에서도 열성 지지층, 극성 지지층 중에서도 더 극성인 지지층이 거기 참석을 했겠죠. 그런데 거기서 이재명에게 막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정미 대표한테 항의를 나도 했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그 분위기, 이 완전히 개딸의 이재명이 돼버린 거죠. 이재명은 개딸이 아니고. 그리고, 이재명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고, 당장 어제 이런 토론이 있었는데, 오늘 행동에 나섰습니다. 자,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을 찾아가서 트럭을 보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트럭 5대가 오늘 그 등장을 했는데 누구냐면은 전부 다 비명계, 그러니까 친문계, 친이낙연계 의원, 핵심 의원 5명 앞에 이 트럭이 그 지역구 사무실 앞에 트럭이 한 대씩 5대가 다 갔습니다. 누구냐면 전해철, 안산시 상록구 그 지역구 앞에 이 트럭을 주차를 해놨습니다. 그 전해철은 뭐 잘 알려졌다시피 이 친문이죠. 그 다음에 이 강병원, 은평을, 강병원은 그때 뭐 이재명과 만났을 때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가 십자가를 드는 그 장면을 그 엎조리면서 이 희생을 하라 이 의미로 그 마태복음을 그 읽었죠. 그리고 이원욱, 친문, 강병원은 은평을입니다. 서울 은평을. 그리고 친문의 이원욱, 경기 화성을, 친이낙연계 윤영찬, 경기 성남중원 여기에 트럭을 한 대씩 다 보냈고 지역구 사무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역구 사무실 앞에 트럭을 보냈고 국회에도 똑같은 트럭을 보냈는데 이 트럭이 어떤 트럭이냐 이 트럭에 이 설치된 LED 스크린이 아주 큰 LED 스크린이 있습니다. 이 LED 스크린에서 이런 글들이 계속 반복해서 떴습니다. 77.7% 당원의 뜻을 거스르지 마라. 이것은 당대표 경선할 때 이재명이 몰표를 받았을 때 그 77% 당원 뜻 거스르지 마라. 당원 무시, 대표 무시, 전해철은 각성하라. 여기서는 전해철은 각성하라. 저 뭐 또 강병원 지역구 앞에서는 강병원은 각성하라. 이원옥은 각성하라. 윤영찬 각성하라. 이렇게 쭉 썼겠죠. 그리고 이런 그 문구가 떠올랐다가 사라지기를 반복을 했다. 트럭에 그 개딸을 타고 있지 않고 그 운전기사에게 물어보니까는 계약을 했는데 오전 11시에서 오후 7시까지 있기로 했다. 자, 그럼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 돈이. 이 트럭을 개조를 해서 LED 트럭을 하면 돈이 깨야 될 텐데. 자, 이것을 중앙일보가 취재를 한 것을 보면은 트럭 5대 임차 비용만 약 360만 원이 들었다는 겁니다. 360만 원. 자, 그런데 이런 행동 결과적으로는 이재명의 말도 무시하고 그 다음날 더 세게 트럭 시위까지 벌이는 뭐 이런 행동이 이재명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일단은 뭐 이게 당 내홍 수습에 아무런 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오히려 더 확산시킨다는 것은 뭐 뻔한 이야기죠. 이 최진 정치평론을 하는 최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가 있는데 최진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진 교수는 좀 진보 성향이죠. 개딸이 소리만 요란하고 무지하게 필요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비명계한테는 이제 별로 타격감도 없을 거다. 지금 소리 요란하죠. 테러 보는 것뿐이 아니고 시위에도 참여를 하고 SNS를 통해서 실적을 처단해야 된다고 하고 수박 색출해야 된다. 공천 살청부 만들고 이렇게 요란하고 무지하게 사람들을 필요하게 만드는데 그러면은 비명계가 타격을 받아서 이거 계속 이재명하고 각을 세우면 안 되겠구나. 나중에 체포동의안에 또 들어와도 이것을 반드시 부결을 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우리가 편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 이렇게 하고 민심의 호응을 받지 못하니까 이 비명계는 이제 별로 타격감도 없다. 아무 소용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란스럽게만 하고.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중도층을 도망가게 해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저도 같은 생각이죠. 이것은 이재명에게 이재명을 고립시키는 행동입니다. 비명계에게 압박은 하지를 못하고 타격감이 없으니까 압박은 안 되고 오히려 돈 들어서 이렇게 해도 비명계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고
이재명만 고립을 시키는, 결과적으로 고립을 시키는, 중도층 다 떠나고 민주당 안에서도 좀 합리적이고 온건적인 그 당원들 다 등 돌리고 개딸만 남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도 비명계죠. 이것을 꺼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이재명은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당신들이 계속 이렇게 하면은 결별을, 당신들과 내가 결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재명은 그렇게 안 하죠. 못 하죠. 지금 어차피 개딸의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기서 숨어 있는데, 그 울타리를 치고 있는 사람들한테 당신들하고 결별하겠어, 그러면은 울타리가 다 무너져 버리죠. 그러면 이재명은 완전히 허허벌판에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도 하지 못하고 어떻게 달래보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자,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재명은 이 개딸이 자신이 유일하게 기댈 언덕이라고 생각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마지막까지 기댈 언덕. 뭐 친명계 국회의원들도 있지만 이 총선 공천 가정되면 어떻게 다 달아날지 모르죠. 그래서 이 개딸들을 지금 개딸이라고 하면은 좀 범위가 여러 가지인데, 그 개념이 전체 이 민주당의 그 권리당원 한 120만 명 중에서 한 60만 명을 그 이재명의 열성 지지층, 뭐 물론 그보다 더 적을 수도, 한 20만 명 잡는 쪽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의 눈치를 지금 봐야 되는, 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본인의 개딸이 아니고 개딸의 이재명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개딸이 자기들의 울타리에 이재명을 가둬놓는 그런 형국이 됐고, 그것이 결국 마지막으로 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마감시키는 그 역할도 개딸이 할 수 있다. 입지를 완전히 축소를 시켜서 다른 곳은 다 떠나버리고 개딸이 이재명만 가지고 일종의 정치 게임을 하면서, 마치 게임 하듯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치 게임을 하면서 이재명은 고립되고 스스로 몰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의 개딸이 아니고 개딸의 이재명이 돼 간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무권의 혼술이었습니다.